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신도시가 전세 전쟁 중이랍니다. 빌라를 넘어서 아파트까지 깡통 전세 공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뉴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에서는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답니다. 전세 수요가 감소해서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이래저래 가격들도 덩달아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금단 신도시에는 30평대 아파트가 1억 8천 전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융자가 2억이랍니다. 융자가 2억. 아파트 분양가가 4억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금하고 융자를 합하면 분양가의 100%를 넘어서서 깡통 전세죠. 이러한 집에 입주를 하면, 전세로 들어가면, 경매 넘어가면, 전세금 떼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양주 옥정 신도시의 프로듀 아파트도 전세금 3억 2천에 들어온 세입자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3억 1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오히려 이제 매수자에게 오히려 1천만 원을 주는 것 같군요, 보니까. 깡통 전세를 자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집주인이 이렇게 1천만 원 손해보고라도 처분하려고 한답니다. 전세 시세는요? 전세 시세가 지금 1억 5천까지 내려갔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3억 1천만 원 주고 사도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자마자 3억 1천만 원에 사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략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결국에는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판단하는 건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동탄이나 영종도 이런 데서 전세에 2억 들어가 있는데 매매가 전세에 2억 1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2억 원에 매매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2억 원에. 왜겠습니까? 다주택이니까 하나라도 팔아가지고 세금 처분하려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분양을 예를 들어 1억 5천에 받았어요. 집값이 많이 널뛰기 해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내려가고 거래는 안 돼요. 어떻게든 팔아내서 다주택을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팔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세가 2억 5천. 전세가 2억 5천인데 매매가가 예를 들어 2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2억 원에 2억 2천원에 매매한다. 실제로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한 3천만 원 주고 저걸 이렇게 또 하나 달라, 사달라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니까는 세입자들이 전세가 더 싼 곳으로 옮기는 거고, 집주인들은 그동안에 비싸게 전세를 줬던 걸 이제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물량이 너무 많으면 전세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는 거고,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고요. 그 전세가에 따라서 연동해서 매매가도 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2년 11월 현재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불과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1년 전에 분위기 어땠습니까? 2021년 11월 달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집을 사야 된다고 연끌족들이 온 사방에서 난리였죠. 난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2021년 한 6월 7월쯤에 집을 샀습니다. 연끌했어요. 5억을 주고 연끌했습니다. 2022년 올해죠. 2022년 올해 2, 3월 달에도 연끌해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을 사는데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5천만 원 계약금도 대출, 나머지 4억 5천도 대출로 집을 샀답니다. 맞벌이 해가지고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더 일해가지고 원리금 갚으면서 살면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개개인의 결정인 것을.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무리하게 해서라도 들어가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러 채를 사서 갭투자라는 명목하에 집을 여러 채 사서 그걸로 쉽게 부자 되겠다라고 욕심부렸던 이들이 대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말고 앞으로 한 3년, 4년, 5년 뒤쯤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가 됐을 때 그때쯤에서 집을 산다.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욕심부려가지고 뭐 대출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돈으로 빌린 돈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저축하고 만들어 놓은 돈으로 절약하면서 준비해 놓은 돈으로 집을 산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집값 올라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돈을 1억, 2억, 3억, 5억 팍팍 벌고 부자가 될 것처럼 영원히 여유롭게 살 것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충격입니다. 충격. 뭐 역전세가 심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전세가격이 떨어진다, 이래저래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 살아가면서 해봤자 거래를 10번 이내에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더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를 넘어서 아파트까지 깡통 전세 공포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저 외곽에 저렇게 집을 마구 지어놨습니다. 집은 좋죠. 인프라는요. 그리고 가격을 너무 많이 뻥튀기 해서 올려놓으니까 어려운 거죠. 금단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뭐 4억인데 뭐 갭투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더니 뭐 댓글로는 저한테 뭐 욕을 적어놨더라고요. 개소리 한다고. 그러든 어쩌든 뭐 제가 아무리 떠들어댄들 제가 떠들어댄 걸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해야 되는 시기에 급락하는 일 없고요. 급락해야 되는 시기에 급등하는 일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개소리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욕을 해본들 당신들이 지고 있는 연끌 해가지고 무리하게 투기해가지고 진빚이 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쓴소리, 더 듣기 싫은 얘기들을 집중하고 들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헤쳐나갈 궁리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리하게 빚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겁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두렵고 겁내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삶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